오늘은 이제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이죠.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소단원이죠. 특히 이 화학 반응식 부분, 양적 관계, 양적 계산 부분을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어려운 줄 아는 것 같아요. 처음 배우는 학생도 아니면 한두 번 봤던 학생들도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마다 이게 다 어렵다고 하니까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풀면서도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럼 진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멘탈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어렵다. 장, 어,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 유형 암기가 안 되어 있다. 이게 좀 크지 않을까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뭐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제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기출 문제들을 보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마다 변형이 되죠. 그런데 크게 변형되지 않아요. 몇 가지 유형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는 유형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같은 문제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1번과 2번을 막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1번 문제 풀이를 외워서 이제 2번 문제 적용을 못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유형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마다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그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끔씩 보면 암기를 되게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특히 이런 부분이나 수학 같은 과목들을 공부할 때 뭔 암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수학이든 화학이든 뭐 물리든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외우면 돼요, 어느 정도. 그게 1등급까지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등급을 나누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진짜 최상위권으로 막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암기로 다 해결이 돼요. 특히 과학 탐구는 어떤 어려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암기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암기를 할 때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유형 전체를 외워 주셔야 돼요. 이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풀이법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제가 몇 가지 유형을 크게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 가르쳐 드리고, 실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 유형의 풀이법을 그냥 외우세요. 뭐 문제를 외우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문제를 하나하나 그냥 뭐 이거 외웠다 저거 외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통째로 외우고, 또 다음 유형을 넘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통째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전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전체가 정리된 상태에서 멘탈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짜 확신합니다. 확신은 못하겠다. 제 생각이니까 확신은 못하겠고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유형을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는 풀이법을 외우셔야 돼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 모아놓고 푼 다음에 걔들의 풀이법을 외워가지고
하나하나 정복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용액의 농도 파트야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수학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쉽게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인데 이 양적 관계란 게 뭘까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의 양적 비관계, 이게 양적 관계 정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의 양적 비관계래요. 즉 계수비를 의미합니다.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에서 양적 관계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비를 의미해요. 아, 그럼 이 계수비란 게 뭔가 중요하겠구나 이걸 아는 상태에서 화학 반응식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 기본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뭔가요? 화학식을 이용하여 물질의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를 뭐 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이 화학 반응식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놈들이 이 N 몰수죠. W 질량이죠. V 부피죠. D 밀도죠. M 화학식량이죠. 이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물질의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인데 말 그대로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몰수, 질량, 부피, 밀도, 화학식량 이런 애들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애들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이 뭔지 대충 알았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봐야겠죠. 화학 반응식 만들기입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와 화학식을 알아야 돼요. 뭐랑 반응해서 어떤 놈이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반응해서 C가 된다는 걸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걸 안다는 전제 하에서 반응 물질은 화살표 왼쪽에, 생성 물질은 화살표 오른쪽에 기입한다. 자, 그러면 제가 크게 두 부분을 나눌게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 무조건 반응물이 왼쪽에 쓰는 거고 생성물이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흘러갈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반응물이 왼쪽, 생성물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면 이게 뭐냐면 반응 물질이 여기처럼 이렇게 두 가지 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성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고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플러스로 연결을 해준다. 자, 그러면 자, A랑 B랑 반응하는 C랑 D랑 생성된다. 지금 다 두 가지 이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로 연결을 해줬잖아요. 반응물은 A랑 B, 생성물은 C랑 D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자, 여기서 개수란 게 나왔고 이 개수를 맞출 때 주의할 점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자연수 비로 맞춘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표현상 가장 간단한 정수비다 이걸 많이 쓰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화학원에서는 분수를 개수로 가지지 않습니다. 분수를 개수로 가지지 않는다. 화학원에서는 무조건 자연수가 개수이다. 이걸 명심하세요. 근데 이걸 왜 맞추는 거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항상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같아지도록 도와주는 게 개수인 거죠. 자, 마지막 거 읽어보기 전에 먼저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번 보면 식이 있어요.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뭐 수증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응물인 H2랑 O2를 왼쪽에 적어준 거고요. 생성물인 H2O를 오른쪽에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물은 이제 두 가지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해준 거고요. 다 됐죠. 여기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의 수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자, 종류는 이미 같아요. 왜? 수소랑 산소가 있고 오른쪽에도 수소랑 산소가 있으니까 종류는 같은데 숫자는 안 맞잖아요. 자, 이 상태로 뭐 화학 반응식이 끝난다고 해봐요. 수소 몇 개 있죠? 왼쪽에 반응물에 수소 2개 있어요. 생성물에 수소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반응물에 산소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생성물에 산소 몇 개 있죠? 1개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안 맞죠? 이거를 맞춰주는 게 뭐라고요? 개수라고요. 그리고 이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고요. 어떻게 맞출까요? 이렇게 간단한 식은 그냥 때려 맞추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2를 써줄게요. 그러면 생성물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여기 2를 먼저 써줬으니까 수소는 합쳐서 4개가 되는 거죠. H2가 2개 있으니까 H는 4개. 자, 그럼 여기는 H2가 있으니까 이렇게 2를 써줘서 4개, 4개 맞췄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2가 앞에 개수로 있고 5가 있으니까 2개 있는 건데 얘가 이미 O2로 존재하잖아. 그럼 개수는 1이겠네요. 이것처럼 1은 이제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개수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맞췄죠. 2대 1대 2로 맞춘 거예요. 왜 맞춘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나 수가 같아지도록. 종류나가 아니라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말이 자꾸 꼬이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를 화학식 뒤 괄호 열고 그 안에 표시한다. 뭐 만약 상태가 가스면 G, 이제 기체면 G라고 써주시면 되고, 액체면 리퀴드 해서 L 써주시면 되고, 이거 L이에요. 고체면 솔리드에서 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얘를 예시로 하면 이 H2 기체랑 아이고 O2 기체가 만나가지고 수증기가 된다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개수는 2대 1대 2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됐죠? 이게 화학 반응식 만들기의 기본입니다.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두 번째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볼게요. N2랑 H2랑 만나서 NH3가 된 거. 이거 뭐죠? 볼은 하버 모시법이죠. 자, 하버 모시법인데 여기서 이제 개수가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원자의 종류는 맞아요, 이미. 질소랑 수소랑 있고 여기도 질소랑 수소가 있으니까 원자의 종류는 맞는데 수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생성물에다 2를 먼저 써주면 질소 2개 돼야 되니까 여기 1 되는 거고 수소는 합쳐서 6개 돼야 되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 개수는 1, 3, 2 이렇게 맞추면 종류도 맞고 수도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탄화수소의 연소식인데 이거 그냥 암기 그냥 제발 외우자. 위에 놈들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데 얘들은 암기했다는 전제 하에 넘어가는 거고 써놓는다. 이 3번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거. 자, O2 앞에는 n 플러스 4분의 n이라는 개수가 붙는 거고요. C 앞에는 생각해 볼게요. C m이잖아요. 합쳐서 그럼 C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생성물에. 아니 반응물에. m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성물에도 m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m이죠. 마찬가지로 반응물에 H 몇 개 있어요? n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n개 돼야 되니까 2분의 n 이렇게 개수가 쓰이는 거죠. 이거 꼭 외워주세요. 탄화수소의 연소식이고 개수는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m과 n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는 경우에 mn에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고 모르는 경우에는 이 m과 n을 찾아내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도 만들 줄 알고 화학 반응식이 뭔지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잡하면 화학 반응식이 위의 놈들처럼 단순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 때려 맞추기 방법입니다. 가장 복잡한 분자의 개수를 임의로 잡고 1 또는 2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맞춘다는데 이를 추천해요. 그냥 사실 알게 모르게 제가 위에서도 이 방법을 쓴 건데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있잖아요. 반응식이 있잖아요. 반응식이 있을 때 종류는 이미 같아요. 질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질소, 수소, 산소가 있으니까 종류는 맞잖아요.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자의 개수들을 다 맞춰주면 돼요. 반응물에서의 질소의 개수랑 생성물에서의 질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수소도 산소도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이때 조금 복잡하면 어떻게 때려 맞출지 모르잖아요. 가장 복잡한 분자의 개수를 그냥 1 아니면 2로 잡아버리면 돼요. 저는 2를 추천한다고 했죠. 2로 잡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얘가 좀 복잡해 보여. 이 NH3가. 그래서 얘를 2로 그냥 잡아볼게요. 임의로 잡고 얘를 2로 잡은 순간 끝난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척척척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질소가 몇 개 있죠? 앞에 개수가 2고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질소는 총 2개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생성물에서 질소가 포함된 놈은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수소를 볼게요. 개수가 2고 수소는 3개 이게 뭉텅이 모여 있으니까 6인 거고 수소가 6개 돼야 되니까 C가 3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를 맞추면 되죠. 탄소는 여기도 껴있고 N에도 껴있고 H2에도 껴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맞춰줬습니다. 이쪽에서 3개 나오고 이쪽에서 2개 나와서 총 탄소가 5개 돼야 돼요. 그런데 O2로 존재하니까 이 A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 맞아요. 그런데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를 지우기 위해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4, 5, 4, 6이라는 개수가 나와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가장 복잡한 분자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가장 복잡한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좀 길어 보이고 많이 있는 놈한테 숫자 1이나 2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뭐 반응물, 생성물을 오가면서 다 맞춰주고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그냥 기본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세요. 익숙해지면 진짜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미정계수법이란 걸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가지고 잘 안 써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이렇게 모르는 개수들 있잖아요. A, B, C, D를 모르잖아요. 얘들을 이용해서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자, C 기준으로 볼게요. 탄소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개수가 A고 탄소 3개가 뭉텅이니까 반응물 쪽에 C는 3A예요. 생성물 쪽에서는요. 개수가 C이고 C 하나 있으니까 C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수소 기준으로 볼게요. 수소 기준으로는 개수가 A고 수소가 8개 있으니까 8A. 그리고 생성물 쪽에서는 개수가 D고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D다. 그 다음에 산소 기준으로 개수가 B고 산소 O2니까 2B다. 그 다음에 개수가 D고 산소 하나 있으니까 D 더하기 여기도 있죠. 개수가 C고 산소 2개 있으니까 2C.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의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정계수법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미정계수법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이 미정계수법을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똑같은 건데 사실 뭐 똑같은 거를 이제 또 말하는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고 미정계수를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개수가 A죠.
그리고 C는 3개에 붙어 있으니까 왼쪽에는 그 반응물에는 C가 3A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보세요. 생성물에는 개수가 C고 CO2에는 C가 하나 있으니까 오른쪽에는 C가 하나 있는 거죠. 그냥 EC 탄소가 아니라 개수 C. 그러니까 이 개수 C는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3A라고. 사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 C를 3A다 라고 먼저 바꿔놓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 다음에 D도 볼게요. 소소 이렇게 보면 8A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ED가 있는 거잖아요. 즉 8A는 ED다. 이거를 그냥 여기에 써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4A겠죠. 맞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미정계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O2 기준으로 가면 되죠. 아직 모르는 놈. O2는 반응물질에 EB 있으니까 EB가 있는 거, 생성물질에 개수 3A고 O2 이렇게 돼 있으니까 6A 더하기 그 다음에 개수 4A에 O2 있으니까 4A에서 10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5A가 되는 거고 B도 이렇게 바꿔지고 A를 다 나눠줘 버리면 개수가 나오죠. 1, 5, 3, 4라는 개수가 나옵니다. 어때요? 미정계수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고 식 하나로 쓰는 게 무조건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미정계수법 사용할 때도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운다. 이걸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예시, 철의 재련 과정이죠. 얘도 미정계수법을 사용할 건데 제가 이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반응물에 있는 철이 EA예요. FE가 EA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는 C만큼 있어야 되니까 C가 EA였네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O는 여기 2개 껴있으니까 조금 그렇고 C로 볼게요. 탄소로. 자, 탄소 반응물에 B개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는 D개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인 거예요, 사실. 맞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막타를 치러 갑니다. 뭐로? 아직 안 맞춘 산소로. 산소 개수 A고 O3니까 3A 더하기 여기서 B개 있으면 생성물질에서는 이 B만큼 있으니까 통통 지워져서 3A가 B다 이게 나오는 거고 B 앞에 3A로 바꿔주면 마지막으로 A끼리 다 지워버려서 이거 뭐야 이거 3A지 지워버려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바꿔주면 1323이라는 개수가 나오네요. 괜찮죠? 미정계수를 사용할 때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지금 화학 반응식 기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개수비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